안녕하세요. 홍승인 변호사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군인 등 강제추행, 만약에 조사에 오라고 하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군인 등 강제추행은 일반 강제추행하고 다르게 벌금형이 없습니다. 징역형밖에 없죠. 그래서 만약에 공판 단계로 접어들어서 재판을 받고 유죄 판결이 확정되게 되면 보통은 집행유예 또는 실형이 선고되게 됩니다. 집행유예나 실형이 선고되게 되면 군인의 지위에서 제적되게 되고 결국에는 더 이상 군 생활을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치명적인 범죄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겠죠. 오늘 이 시간에는 수사 단계하고 공판 단계를 나눠서 공판 단계는 다음 시간에 알아보도록 하고 이번 시간에는 수사 단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과거에 군인 등 강제추행은 군사경찰 그리고 군검찰에서 조사 진행하게 되었었는데요. 이제는 법이 개정되어서 군인 등 강제추행을 포함한 성범죄에 대해서는 일반 경찰 그리고 일반 검찰에서 조사를 받게 되고 수사가 진행되게 됩니다. 일단 성범죄, 군인 등 강제추행에 대해서 진행을 하게 되면 당사자는 부대로부터 분리 조치를 받게 됩니다. 이때부터가 시작인데요. 군인 등 강제추행으로 인해서 향후에 일반 경찰에서 조사를 와라 라는 통보를 받게 됩니다. 그 전에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은 바로 고소장입니다. 군사경찰하고 다르게 일반 경찰 같은 경우에는 성범죄, 군인 등 강제추행에 대해서는 피해자로 하여금 고소장을 접수하라고 그렇게 안내를 하게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조사를 들어가기 전에 먼저 고소장을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보공개 청구를 해서 내 고소장, 내가 받은 고소에 대해서 고소장을 확보하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이렇게 고소장 내용을 확인한 이후에 내가 어떤 혐의를 받고 있는지 알고 거기에 대해서 대비를 해서 들어가는 게 좋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 역시 마찬가지로 변호사로서 변호인 선임을 받게 되면 경찰서에 연락을 해서 고소장부터 확보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고소장을 확보한 이후에 의뢰인과 함께 예행 연습을 하게 되죠.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제가 수사관이 되고 의뢰인이 당사자가 되어서 질문과 답변을 진행하게 됩니다. 만약에 제가 던진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이상하게 한다, 애매하게 한다 라고 하면 그 부분 관련해서는 제가 저 같으면 이렇게 진술을 했을 거다, 이 방향보다는 저렇게 방향을 정하고 들어가는 게 좋다, 저 같으면 이런 방향성을 토대로 해서 진술을 할 것이다 라고 안내를 해주게 됩니다. 그렇다면 당사자인 의뢰인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짚고 연습을 한 이후에 들어가게 되니까 상당히 심적으로는 안정된 상태가 되겠죠. 그런 다음에 조사를 동석을 하게 됩니다. 제가 의뢰인의 옆에 앉아서 함께 조사를 받는 그런 구조가 되겠죠. 물론 이 단계에 있어서 변호인이 대신 답변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행 연습이란 걸 하고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만약에 조사 단계에 있어서 이 의뢰인이 피의자로서 조사를 받는데 매우 좀 부족하게 진술을 하고 있다, 또는 좀 안 좋은 방향으로 조사를 하고 있다라고 하면 당사자의 심적 안정을 위해서, 그리고 템포를 끊어가야 되기 때문에 잠시 휴식 시간을 갖자고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보통의 수사관들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배려를 해주게 되죠. 그렇게 되면 이제 밖에 나와서 흡연을 하시는 분들은 흡연을 한 대 하고, 또는 물이라도 한 잔 마시면서 심적 안정을 취한 다음에, 그리고 우리 진술 방향에 대해서 토의를 한 다음에 다시 조사를 받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조사에 관한 부분이죠. 이렇게 조사를 받을 때는 하나 더 유념해야 될 점이 있는데요. 내 조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향후에 피의자 신문조서라고 합니다. 묻고 답하고 내가 지장을 찍은 부분에 대해서는 피의자 신문조서를 향후에 확보를 해서 우리 진술의 일관성을 유지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조사 도중에도 내가 적극적으로 개진할 수 있는 부분, 예를 들어서 CCTV가 그 자리에 있다 라고 하면 CCTV, 또는 카톡이 있다, 블랙박스가 있다, 또는 목격자가 있었다 그 자리에, 예를 들어서 술집에서 술을 먹는데 내가 추행을 했다고 이렇게 고소를 당했다면 그 바로 옆자리에 나하고 동석한 우리의 동료인 누구누구가 있었다, 이 인원에 대해서 조사를 해달라라고 적극적으로 진술을 함이 좋습니다. 그리고 카톡 자료가 있다,
문자 메시지가 있다라고 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자리에서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향후에 이 카톡 자료는 따로 제출함이 좋고요. 그런데 진술 과정에 있어서도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제시를 하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조사를 다 마치고 난 다음에는 수사관이 진술 피의자 신문 조서를 출력을 해서 우리한테 보여주게 됩니다. 보여준 이후에 수정 사항이 있는지 아니면 내 진위하고 다르게 기재된 부분이 있는지 확인을 하라고 합니다. 이 단계도 역시 중요한데요. 내가 잘못 진술한 부분이 있다, 또는 좀 부족하게 진술한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삭선을 긋거나 아니면 추가하는 내용을 반드시 기입을 해줘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변호인과 함께 다시 한 번 더 꼼꼼하게 피의자 신문조서를 검토를 한 다음에 지장을 찍고 조사를 종료하는 것이 좋습니다. 피의자 신문을 받고 난 다음에, 조사를 받고 난 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물론 조사 과정을 통해서 카톡이든 아니면 목격자 진술에 대해서 조사를 해달라고 요청을 했겠지만, 추가적으로 피의자 신문 조서를 확보한 이후에 그걸 같이 검토를 해서 추가적인 카톡 자료가 있다,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함이 있어서 변호인 의견서 뒤에 증거 자료로 첨부함이 좋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피의자 신문 조서를 정보공개 청구든 기록 신청이든 해서 피의자 신문 조서를 확보를 한다. 그걸 의뢰인과 변호인이 서로 공유, 소통을 한다. 그 이후에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을 한다. 그 변호인 의견서에는 우리한테 유리한 증거 자료를 첨부를 한다. 그 유리한 증거 자료에는 CCTV, 블랙박스, 그리고 카톡, 문자 메시지, 텔레그램 등의 내용이 있을 것이고, 추가적으로 그 자리를 목격한 사람이다, 또는 그 이후에도 굉장히 잘 지내왔다, 추행을 당했다면 당연히 피해자 입장에서는 멀리하거나 그 사람을 피하기 마련인데, 그런 거 없이 굉장히 그 다음 회식 자리에도 즐겁게 회식을 했었다, 노래방을 같이 갔었다, 같이 차를 마셨다, 이런 진술이 있으면 그 사실 확인서를 그 목격자로부터 받거나 아니면 진술서를 받아서 변호인 의견서 뒤에 증거로 첨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변호인 의견서가 완성이 되면 저 같은 경우에는 의뢰인한테 이걸 보내주죠. 그런 다음에 추가 수정할 것이 있는지, 보강할 것이 있는지 서로 피드백을 받아가지고 완성된 변호인 의견서와 증거 자료를 제출을 하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경찰 조사 단계에서의 주요 사항이었습니다. 경찰 조사가 끝나고 변호인 의견서를 수사관이 검토를 해서 의뢰인, 피의자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 그에 반해서 피해자는 진술이 증거 자료하고 불일치하거나 아니면 명확하지 않은 점이 있다, 모순되는 점이 있다 라고 하면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이렇게 불송치 결정을 받게 되면 이 단계에서 사건이 종결될 수 있습니다. 이게 가장 좋은 점이겠죠. 그런데 이 불송치 결정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검찰 단계로 올라가겠죠. 또는 송치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검찰로 혐의가 있다, 피의자로서 혐의 사실이 구체성을 띠고 혐의가 인정됨이 맞다라고 했을 때는 역시 마찬가지로 검찰로 사건을 송치하게 됩니다. 그러면 검찰 단계에서 사건을 다시 검사님이 사건을 바라보게 되는데요. 이때 역시 마찬가지로 피의자를 한 번 더 부를 수도 있고 안 부를 수도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는 송치 결정서를 우리가 확보를 해서 그 부분 관련해서 어떤 점들이 좀 보강되어야 되겠다라는 것들이 있으면 재차 송치 결정서를 검토한 다음에 변호인 의견서를 검사님한테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해야 되겠죠. 또는 검사님한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경찰이 조금 잘못 판단한 것 같다, 그러니까 좀 보강돼야 될 점이 있다라는 취지로 해서 우린 적극적으로 조사를 한 번 더 받겠다, 불러만 주셔라 라고 한 다음에 검찰 단계에서 다시 무혐의를 노리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해서 여러분들이 유념해야 될 것은 첫 번째, 고소장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 전에 만약에 CCTV가 있다, 블랙박스가 있다 라고 한다면은 그 CCTV 블랙박스를 확보함이 가장 좋습니다. 그 CCTV나 블랙박스가 여러분의 무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 되기 때문이죠. 해서 만약에 여러분께서 분리조치를 당했다, 그리고 고소를 당했다라고 한다면 제일 먼저 진행돼야 될 것은 CCTV가 있을까? 내가 어디 갔었는데 그쪽에 CCTV가 있나 확인을 해보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CCTV를 확보하거나 블랙박스 등을 확보함이 좋습니다. 카톡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절대 지우셔서는 안 됩니다. 우리한테 유리한 증거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 제 의뢰인 중에 하나는 분리조치된 이후에 이 부분 카톡 자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그냥 지워버린 경우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이 피해자하고 신고인하고 나는
더 이상 이 인원을 잊고 싶다, 더 이상 이 사람하고는 상대하고 싶지도 않다라고 해서 카톡을 스스로 삭제하는 경우도 있는데, 절대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한테 유리한 증거가 조금이라도 남아있다면 이 카톡 자료는 계속 간직하심이 좋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는 만약에 경찰에서 송치가 되고 검찰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기소가 됐다, 그래서 공판 절차로 나갔다 라고 했을 때 법원에서 어떻게 대응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